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차기 새로운 2차전지 대장주가 될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등을 달리고 무려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좀 주가가 부담이 되거나 이미 한번 너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걸 새롭게 진입하기엔 살짝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맨 처음에 우리가 초기에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2020년도나 늦어도 21년도에는 투자하는 게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2차전지 사업이 끝물인 건 아니죠. 향후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된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들과의 이 점유율 비교를 해봤을 때 침투율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차기 새로운 2차전지 대장주가 될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2차전지를 새롭게 판을 바꿔버리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대박 급등 새로운 차기 대장주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업로드될 때 1등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꼭 여러분들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조 규모 사업에 점유율 2등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기업까지도 알려드릴 건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광물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리튬이라든지 니켈을 우리가 캐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굴을 하겠다라는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차 자체가 내연기관차 기존의 자동차들에 비해서 이런 리튬이나 니켈 같은 주요 광물들을 6배가량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2차전지 시대로 넘어가면서 주요 광물, 특히나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이런 광물들은 사용량이 6배 가까이 증가한다라는 점 우리가 꼭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 수요도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전망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이 광물 사용량이 거의 6배가량 높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광물 사용량도 문제인데 채굴을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 뭐 구리도 마찬가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흑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리 신수도 이슈도 한번 있었죠. 인리에서 굴착기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굴착기가 뭐예요? 파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원자재들을 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착기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하고 이게 동조화가 되고 있냐면, 니켈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굴착기 수입액도 같이 늘어나요. 왜냐면 니켈을 여러분들은 손으로 파낼 순 없잖아요. 최첨단 시대에 곡괭이로 가서 파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굴착기를 가져다가 파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니켈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굴착기 수입액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많이 늘어봐야 20%이기 때문에 향후 100% 전기차 비중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아직 시장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거예요? 85% 비중의 시장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수출량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앞으로도 계속
수출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견고할 것이다,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반적으로 리튬이라든지 니켈을 이제 채굴 하는 게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건설 장비 수요가 확대되는 건데, 만약에 리튬이나 니켈을 그럼 생산을 안 하고 이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리튬, 니켈 원자재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건설 장비 수요도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85%나 열려 있다. 실제로 수출량이나 생산량은 변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요. 특정 제품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특정 제품을 생산해내는 양이나 수출하는 양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거죠. 리튬 니켈을 예전에 100개를 수출하던 거를 50개 수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은 뭐 50% 다운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수출하는 양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캐내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양 많이 캐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 장비 수요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튬이나 니켈 이런 특정 광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원자재를 확보한 기업들의 주가는 이 리튬 니켈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같이 널뛰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건설 장비 수요 자체 그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영향은 단기적으로 받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이 건설기계 쪽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광물 생산에 가장 발맞춰 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내다볼 수 있는 게 건설기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프라 쪽이에요. 뿐만 아니라 재건 투자. 아까 제가 인리 관련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인리 신수도라든지 그런 인프라, 아니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이번에 중동에서도 전쟁이 났죠. 그래서 이 중동 전쟁, 중동은 전쟁 때문에 재건 이슈도 있지만 얘는 네옴시티라는 이런 사우디의 인프라 사업도 굉장히 굵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죠? 그렇죠. 유가를 방어해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인프라 사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가를 계속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주요 이제 인프라는 바로 인도 정부인데, 왜냐면 이 인도가 여러분들 미중 전쟁을 하면서 원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맡겼었어요.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인건비도 싸고 공장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생산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어떻죠?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생산기지 국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어디예요? 베트남하고 인도예요. 근데 지금 베트남보다도 인도가 또 이제 굉장히 또 경쟁력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개발이 많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꽤나 크고 인구수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일손 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 정부 인프라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제 전 세계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인도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P라고 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이랑 가티샥 이거 발음도 어려워요. 인프라 부흥 계획을 각각 2019년이랑 2021년도에 모디 총리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일단 NIP 같은 경우에는 1.8조 달러 규모고요. 그리고 요 인프라 부흥 계획은 1.3조 달러 합쳐서 1조 달러 규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 단위인 것도 조 단위인데 달러예요. 이게 원화로 바꾸면 얼마죠? 4천조가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4천조 원.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래서 이 4천조 원이 해당되는 인프라 수요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NIP 이 인프라 구축 계획만 하더라도요, 예산의 30%가 도로 철도인데, 이 도로 철도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굴착기 이런 것처럼 건설 중장비가 필요한 쪽이에요. 근데 이 건설 중장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의 30%를 여기다 쓴다고 했으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1.8조 달러의 30%면 뭐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뭐 한 0.6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6천억 달러 정도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규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1년 요 이제 1.3조 달러 규모도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2019년이면 벌써 사업 다 끝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게 60% 정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한 40% 정도밖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19년도에 실시한 이제 계획이 40% 진행이 완료됐고 이제 60% 정도가 계속 진행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발도 안 된 거예요. 개발 전 단계예요. 60%가. 그러니까 40% 정도가 개발됐거나 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남은 거고, 그러면 이제 21년도 요 인프라 부분 계획은 한참 남은 거죠. 1.3조 달러 이제 앞으로 또 발생할 만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더 공격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뭐냐면, 지금 벌써 2023년이 다 갔는데 24년 4월에 모디 총리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모디 총리가 이런 사업, 돈 될 만한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시키고 굉장히 발빠르게 사업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율을 신경 써서 나라를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사업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등을 달리고 있는, 무려 18% 정도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게 HD 현대건설기계라는 기업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1등 점유율을 달리고 있는 게 히타치라는 기업인데 2등 18% 점유율이 현대건설기계예요. 그럼 아직 여기 실시되지 않은 규모 6천억 요 정도에서 또 이제 1.3조 달러 규모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1조 달러 정도 규모에서, 물론 1등보다 점유율이 안 되기 때문에 2등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 되는 상황인데, 20% 점유율만 한다라고 해도 2천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천억 달러만 해도요, 이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고 이보다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어마무시한 규모로 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2천억 달러만 해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될지 진짜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죠. 여기에 수혜를 받는 게 이제 건설기계 쪽이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를 잠시 여러분들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영향도 크고요,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질 때 뭐 니켈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물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광물들 가격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조금씩 주면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면은 제가 이거 좀 소개해드리기가 애매했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면 21년도 주가 수준이잖아요. 그럼 이제 2년 전의 주가 수준인데 지금 실적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주가 수준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한번 보시게 되면 25년도 예상 순이익만 2,6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거, 앞으로 수주를 따오게 되면 이거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친구가 만약에 뭐 2,6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럼 PER 10배만 산정해도 여러분들 2조 6천억입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160% 정도 올라가야 돼요. 주가 160% 상승을 기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1등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캐터필러라고 미국 주식 중에 글로벌 1등 기업, 건설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러가 지금 시총이 어마무시한데, 지금 이 글로벌 1등 기업의 시총의 한 1%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시총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보여지는 대목이죠. 근데 이게 현대건설기계만 그러느냐, 제가 지금 인도 인프라 관련해서 설명드리냐고 그랬는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코어도 그렇고요, 두산바켓이나 중소형주로 넘어갔을 때 DY파워, 진성TC 같은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그룹의 두산바켓 같은, 혹은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나 뭐 현대에버다임, 이런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현대건설기계를 좀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만 잘 챙겨보셔도 지금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주요 인프라 예산 추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지역별 매출 비중이 직수출 쪽이 이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 브라질 이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제 앞으로 향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엄청난 사업성이 열린 만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차기 여러분들 대단한 수익 또 이제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까 전에 2차 전지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21년도 대비해서 330GWh에서 65%가 증가했습니다. 550으로. 근데 이제 22년에는 리튬 수요의 60%, 니켈 수요의 10%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이 부분 역시도 5년 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23년뿐만 아니라 24년으로 가면서. 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런 자원들 캐내야 되죠. 이런 거 이제 수요가 발생하면서 건설 장비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자원국들 굴착기 수입액이 늘어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기 수입액이 리튬, 니켈 이런 2차 전지 원료들의 수출량, 생산량이랑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2차 전지 이런 원자재들 수출이랑 생산량이 늘어나면 굴착기 수입액도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재 가격 이런 애들 가격이 하락해도 그래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15%밖에 안 돼서 이 생산량이랑 그리고 수출량은 바뀌지 않을 거다. 견조할 거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러면 굴착기 수입액은 같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하락을 그래도 이제 한번 살짝 보자면은 금속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가격을 보시면은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예, 확인되시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가격이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량이랑 수출량이 중요한 거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니켈만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모두 봐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리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요. 왜냐면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야, 이 정도면 더 많이 사도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야, 리튬 가격 지금 쌀 때 빨리 사오자. 야, 한 100개 주문하던 거 한 300개 주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굴착기가 한 대 필요할 거 3대 필요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쇼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니켈이나 뭐 리튬 이런 광물들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마냥 안 좋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또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만 여러분들이 현대건설기계나 뭐 현대인프라코, 특히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현대건설기계인데 정말 좋은 기업이고 주가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고 바닥에서 서서히 말아 올리려고 하는 종목이라 너무나 좋은 찬스가 왔다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딱 바닥으로 무너지고 바닥에서 바닥을 다잡고 21선 위로 딱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 터트리는 바로 지금 시점 너무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작용할 현대건설기계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눌러주시고 구독을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여러분들. 지금 고점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너무 무리해가지고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이런 원자재의 시황에 따라서 널뛰는 불안한 종목들 말고 오히려 수출량과 생산량이 늘어나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리고 인프라와 재건 이제
이제 전쟁이 한창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재건 이슈도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거기까지 수혜를 받는, 내년 내후년 향후 3년에서 5년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설기계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에 비수기입니다. 왜냐면 추우니까 건설 현장이나 오늘 이런 굴착기 이렇게 캐내는 것도 좀 쉬워요. 그리고 날씨 따뜻해지는 봄부터 다시 활성화되고, 그래서 비수기인 지금 딱 여러분들 11월 12월 날씨 추울 때 매수해서 내년 봄 여름 가을 되면서 쫙 치고 올라가는 대박 수익을 노리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도 어때요? 작년 겨울부터 급등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중순에 고점 찍었잖아요. 이번에 또 날씨 추워지면서 박살났다가, 이때도 9월 달에 추석에 박살났죠? 이때 날씨 추워질 때 지금 박살났다가 반등 나오면서 저가 매수 해놓으면 내년 봄 가을까지 제대로 된 잭팟 수익 건설기계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내용, 확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거 돈 못 벌 수가 없겠죠? 꼭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 직접 내려보시고, 오늘 투자에 정보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투자 판단 여러분들 책임이 따른다는 점 잊지 마시고 참고하는 내용으로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